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64개 중에서 40번째 개, 40번째 개인 뇌수획계를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뇌수획계의 주제는 대한민국 풀림의 때. 그래서 이제 혜지시, 대한민국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언제 풀릴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역 뇌수획계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뇌수획계는요, 4월 15일 총선이 지나고 4월 29일 날 제가 매일 아침 이제 그 주역계를 점괘를 뽑는데요. 4월 29일 날 나온 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총선이 끝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주역계를 뽑았는데 뇌수획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5월 1일이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순천의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그 소식 동영상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에 그 관한 그 점괘를 뽑았는데 그때는 요 뇌수획계가 아니고 요 5효 5번째 효가 양효, 이거는 지금 음효죠. 양효인 택수건계가 나왔어요. 그 택수건계가 나오고 이 5효가 동요해서 이제 음효가 되는, 그래서 5효가 동요해서 택수건계가 이제 뇌수획계로 변하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뭔가 해결책을 스스로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점괘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5월 5일 실방 때 제가 그 택수건계와 뇌수획계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뇌수획계는 제가 간략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영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뇌수획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뇌수획계는 북한의 김정은의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궤이면서 동시에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곤란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핵이 풀림의 때, 모든 것에서 풀리는 풀림의 때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화면이 좀 어두울 텐데요. 제가 여기다 일단 괴를 설명할 때, 괴하고 효사 설명할 때, 괴사 효사 설명할 때 빔 프로젝트를 할 거라서 일부러 화면을 지금 조금 어둡게 했습니다. 혹시 화면이 좀 어둡고 깨끗지 않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뇌수획계입니다. 여기 뇌수획계 주역의 40번째 계가 되고요. 이 괴상을 한번 보면 이 괴는 요 상괴가 괴명으로 하면 진괴입니다. 괴 이름. 괴명으로 하면 진괴가 되고 여기 초효부터 3효까지는 감괴가 됩니다. 감괴. 그래서 이 진은 요 이제 상, 모습, 이미지죠. 이제 상으로 하면 뇌괴가 되는 우레. 그래가 되고 요 감괴는 이제 물이라는 형상을 갖게 되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합계의 물, 수와 그 다음에 상계의 우레라고 하는 뇌. 그래서 뇌수, 해가 되는데, 해가 된다고 하는 거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에서 그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로 보면, 그 사계절로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겨우 내내 이제 땅이 얼고 모든 대지가 얼었다가 봄이 되면서 그 딱딱하게 얼은 땅에서 이제 새싹들이 나오고 또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나오고 이제 꽃이 피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는 이제 해동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으로 놓고 이제 점괘를 해석하게 되면 이제 해원이 됩니다.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푼다 그거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원한들 또는 맺힌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싹 풀어내는 그런 이제 해원의 의미를 갖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꾀죠. 막힌 곳에서 막힌
어려움들,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간다고 하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상꾀가 우레잖아요. 우레가 그 천둥, 다시 얘기하면 이제 천둥인데 우리가 한자로는 이제 뇌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우레라는 말로 쓰는 우레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천둥이에요. 천둥이 친다는 건 뭐예요?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 천둥 번개가 치면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천둥과 비가 오는 이게 이제 비를 동반하는 거거든. 비. 우레와 비가 온다. 우레와 비가 온다. 이건 뭐예요? 뭔가 어떤 이 가뭄이라든지 생명이 필요한 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양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양분.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이제 촉촉히 젖으면서 땅 속에 있는 모든 이제 생명체들, 뭐 꽃이든 미생물이든 이제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상계인 우레와 비가 합계인 물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물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리고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잖아요. 비. 근데 비는 이제 우레를 동반하니까 뭐 꼭 우레를 동반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우레라고 하는 것은 비와 같이 비가 내리기 전에 일어나는 일종의 사인이기 때문에 요 핵계를 설명을 하면 우레와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신다. 물이 되니까 비가 물이 되니까 촉촉하게 적셔서 새로운 어떤 생명이 피어난다. 새로운 변화를 이룬다. 계절의 변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행으로 보면요. 또 이제 팔계가 세 개 유형의 이제 팔계가 있습니다. 복희팔계, 가장 먼저 팔계를 지으신 이제 복희팔계가 있고, 그리고 기원전 한 1100년경에 주나라 이제 문왕이 지은 이제 문왕팔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정역을 지으신 일부 김항 선생님이 지은 이제 정역팔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역에서 많이 나오는 팔계는 주로 이제 문왕팔계입니다. 문왕팔계를 복희팔계와 그다음에 문왕팔계, 그다음에 정역팔계 이거는 다 순서가 달라요. 그 8개의 궤가 위치가 다르고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복희팔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그려지는 게 남쪽에 있는 곤계, 그렇죠? 하늘이죠. 곤계. 그래서 건계죠. 건계부터 시작해서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 이 순서 들어가는 게 이제 복희팔계인데 이제 문왕팔계 같은 경우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 북쪽에 제일 먼저 오는 게 감계입니다. 감계. 그 일감 그다음에 오는 게 곤계예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지금 요 자리에 오는 거죠. 요 자리. 그래서 순서가 다른데 요 문왕팔계로 놓고 보면 문왕팔계를 이제 오방 이게 5개의 방위로 놓고 보면 동쪽에 오는 게 바로 진계입니다. 진계예요. 그다음에 이 감계는 북쪽에 와요. 그 물. 이게 이제 물이고 이게 우레. 수죠. 수. 우레죠. 우레. 이게 물이에요. 물. 수. 그래서 이 수가 이게 이제 이 수는 또 뭐냐? 목이에요. 목. 나무. 그래서 목, 화, 중앙이 토, 서쪽이 금, 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는 오행에서 보면 수는 목을 생해줍니다. 수는 목을 생해줘요. 그래서 수, 목, 생이야. 수목생. 그래서 이 물이 내려서 물이 얼었던 땅 위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에게 다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땅 속에 있던 여러 이제 생명체들, 풀, 오곡, 여러 이제 이 식물들에게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해동이 돼서 새로운 생명이 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바로 이 해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요 핵괴의 괴사와 효사에 대해서 같이 쭉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괴사하고 효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뒤에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옆으로 좀 비켜 서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뇌수익계의 괴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괴사, 괴사는요. 자, 핵괴죠. 해는 이서남하니, 여기 밑에 제가 이 팔을 내리면 더 잘 보이시겠죠? 이서남하니 서남이 이로우니, 서남 쪽이 이롭다는 거죠. 서남이 이로우니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다. 갈 곳이 없다. 길의 복이 기라니, 그렇게 와서 회복하는 것이 기라니, 유유왕이거든 숙하면 기라리라. 유유왕, 갈 곳이 있거든 숙하면, 좀 빨리 하면 기라리라,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서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남 쪽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평안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간 좀 앞으로 비켜나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문제가 해결된 어떤 평안한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해결된 곳, 그러니까 완만하게 살기도 좋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마치 태평성대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 서남이고요. 무소왕이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문제가 없는 서남 쪽에 도착을 했으니 무소왕,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 더 이상 괴롭히는 문제도 없고 해결할 문제가 없어. 서남 쪽에 가면. 그래서 그 회복하는 것이 길하다. 그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와서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뭘 회복하냐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주역에서는 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중도, 중형, 중시, 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을 회복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혼란스럽고 곤란했던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중을 잃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어떤 물질적인 가치에만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만 집중해서 마치 모든 것이 물질적인 어떤 소득이나 물질적인 소유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사고에서,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다시 찾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혜유산이겠죠.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이제 이 문화유산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길한데, 갈 곳이 있거든 숙하면, 갈 곳이라는 건 뭐야? 문제거든요.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가서 해결하면 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요 괴사에 대해서 공자께서 이제 그 단전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자, 해는 험이동이다. 그래서 험하고 움직입니다. 요 험이라는 건요, 물을 뜻합니다. 물. 요거죠, 요거. 아랫게. 여기 이제 물. 이 감께는 험한 것을 뜻해요. 감께는 이제 험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동이라는 것은 여기 상꾀인 진꾀를 의미합니다. 우레. 그러니까 우레는 움직이는 거예요. 동하는 거고, 아래 물, 요 감께는 험한 거예요. 험하고 동하니. 이 괴가 그렇다는 거죠. 동의면호험이 해라. 그러니까 면한 것을, 그렇죠? 면하는 것, 그러니까 험한 데서 벗어나는 것이 해다. 험한 것에서, 험한 일에서 또는 험한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다. 그래서 이 해서남은 왕득 중에요. 이 해서남은 가서 무리를 얻는다. 그죠? 무리 중자죠. 무리를 얻는다는 건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을 의미해요. 다시 치면 국민이 되겠죠. 국민, 대중들을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얻는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뜻을 얻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얻어지는 이 길의 복길은 내득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것에서 이제 중심을 찾고 새로운 정신적인 가치, 이런 어떤 삶의 방향들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이제 중이고, 여기서는 그 해결되는 것이 바로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왕 숲길은 왕유공해라. 그래서 가서 빨리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공이 있다. 어떤 얻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결에서의 그 핵괴에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핵괴는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소인이야. 소인. 그러니까 이 소인은 여러 종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범법행위와 모든 어떤 탈법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그래도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정치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능력도 없고 정책을 세우는 능력도 없고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도 없고 어떤 그 객관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도, 뭐 법,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소인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같은 이런 어떤 성범죄, 그러니까 인간성을 말살하는 사회적인 범죄, 그리고 어떤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낮은 계층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다 소인이에요. 그래서 이 소인들이 뭘 하냐? 남방이에요. 남방.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소인 남방. 이 소인 남방, 소인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해가 된다 그 얘기죠. 해.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개에서는 이 소인 남방의 상황을 남방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이제 상요에 가면 이 소인 남방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해지시 풀림의 때가 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단전을 봤고요. 자, 먼저 이제 그 단전 뒤에 또 천지 해의 뇌우작하고, 그러니까 천지가 풀린다는 거죠. 해 풀려서 뇌우 우레와 비를 내리고, 그죠? 일어날 짝은 이제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우작이 백과 초목이 개갑탁하니 모든 것이 전부 일어난다, 펼쳐진다, 벌어진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천지가 풀려서 우레와 비가 내려서 이 우레와 비가 내림으로써 백과 초목 모든 나무와 풀들이 활짝 피어나니 해지시 데이제라. 여기에 이제 해지시가 나오죠. 여기 해지시. 풀림의 때가 가장 크도다. 그죠? 여기에 이 풀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었던 땅에 비가 내리고 또 기온이 올라가서 겨우내 땅 속에 있던 이제 새싹들이 밖으로 나오고, 또 얼었던 나무의 뿌리가 이제 녹아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물이 비가 옴으로써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푸른 잎사귀들을 내고 거기에 또 꽃도 피우는, 그게 바로 이제 해인데, 그게 바로 풀림의 때라 이거 해지시. 이 해지시는 다 있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막히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풀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괴사, 아까 우리가 본 괴사에 대해서 이제 상전은 우리가 지금 단전을 봤고요. 상전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상활 내우작이 해니, 그러니까 우레와 비가 오는 것이 풀리는 것이니 군자 이하야 사과 유지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큰 덕의 정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루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의 뜻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펼치는 사람, 이게 여기서는 군자예요. 군자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어떻게 하냐, 과오를 면해주고 사해주고 죄를 감해준다. 유죄. 과오를 사해주고 죄를 감해주는, 그렇잖아요. 뭐 나라를 새로 개혁하거나 아니 뭐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그
되는 사람도 많고 또 복권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 사과 유지하느니라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면 뭐냐? 사회적으로 어떤 큰 어떤 이제 배품이 있다는 거죠. 풀림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배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오면. 자, 이제 효사를 먼저 볼까요? 효사. 자, 현재 효사를 보시면 제가 지난 실방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초효예요. 초구, 초효. 첫 번째 효를 초효라고 있습니다. 초효라고 있고요. 그래서 양이면 구로 읽고요. 그리고 음이면 육으로 읽습니다. 육. 그래서 초효는 여기 양이 음이니까 초육이라고 그래요. 초육. 초육이고요. 여기는 이제 구이, 이를 63, 그다음에 구사, 65, 그리고 이제 상육. 여기는 이제 상효라고 그래요. 상효. 상효라고 합니다. 상효. 육효라고 안 하고 이제 상효라고 하는데 이 효마다 가리키는 의미하는 이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로 보면 이제 역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초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요 획계로 놓고 볼 때요. 획계로 놓고 볼 때 여기서는 이효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선비인데 보통 이제 선비이기도 하고 어떤 의로운 세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의로운 세력.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이제 관리. 근데 이제 지방 관리.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방의원 정도 되겠죠. 여기 사효는 이제 중앙의 관리, 중앙 관리. 이거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겠고 이제 오효가 왕의 왕. 우리로 치면 이제 통치자. 그다음에 이제 상효는 은퇴한 사람 또는 이제 원로 또는 은퇴자 또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가장 높은 권력, 그렇죠? 가장 크거나 높은 권력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자 이런 이제 각 효별로 사회 계층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이제 효마다 이 획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획계는 당연히 이 효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설명되겠죠.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초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효를 보면, 자, 초육이죠? 음효니까. 초육은 무구하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만, 강유지제라. 그래서 허물이 없다. 근데 상전에 이르기를 강가유. 그리고 강은 굳센 거죠. 유는 부드러운 거고. 굳센과 부드러움이 같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돼서 의무구야라. 그래서 그 뜻이 허물이 없다 또는 의로움이 허물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걸 뭘 의미하면은 그냥 국민들을 얘기해요. 그 초유가 국민이라고 했죠. 국민들이 잘 어울려 살면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이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육은 이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백성들이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뭐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뭐 소득이 그 단절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내용, 특히 지금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 어떤 통제가 있고 하면 사람들 누구나 다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 국민이 어떤 상황을 이제 겪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이러면 안 돼. 근데 여기서는 강요지제야, 강요지제. 그러니까 굳셈과 그 부드러움이 함께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람직한 어떤 국민들의 모습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효가 나타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의로운 또는 이렇게 어울림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이효가 역할이 나오는데, 자, 구이죠? 양유니까. 이제 구이는 전획 사모하여, 사냥해서, 여기 밭전자는 사냥입니다. 사냥해서 3호, 3마리 여우를
잡는다. 세 마리 여우를 잡아서 득황식 누런 화살을 얻어. 화살 시자죠. 누런 화살을 얻으니 정해서 바르게 해서 기르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런데 구의가 나타나서 구의가 뭐를 하냐면 이 백성들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여우사냥이에요. 여우사냥. 여우사냥. 그래서 이 내수에게서는 이효하고 사효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푸는 사람이 이효하고 사효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주는, 제가 세모를 할게요. 어려움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요 사묘하고 상효예요. 상효. 그러니까 원래 이 효라는 게 서로 이렇게 응하게 돼 있거든요. 초효는 사효하고 응하고, 그 다음에 이효는 오호하고 응하고, 사묘는 상효하고 응하는데, 지금 요 사묘와 상효가 서로 응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소인난방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이 여우가 소인들입니다. 소인들이야. 이 소인 세 마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이 소인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 여기 상륙이에요. 상륙. 그러니까 여우 세 마리, 이 여우 세 마리를 잡고 또 마지막 이 상륙에 있는 여기는 이제 세매가 나오거든요. 세매, 이 송골매, 큰 이제 그 맹금류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잡아야 풀려. 근데 이걸 누가 푸느냐? 요 사묘에 있는 여우는 이효가 잡아. 이효가 잡고 상륙에 있는 세매, 큰 아주 무서운 맹금류를 누가 잡냐? 오효가 잡아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묘에 있는 여우 세 마리를 이효가 잡고, 상효에 있는 이 세매, 이 송골매를 아주 악한 이 맹금을 오효가 잡으면 어떻게 된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이제 얻는다는 건데, 요 구의 효사에 대해서 상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의 정기는 득중도야. 득중도야. 도를 얻었다. 중도. 제가 그 중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중도 정치라든지 중형. 그래서 이 주역에서 나온 이 사수 중에 하나가 중용이죠. 중용. 그리고 이 동양 철학,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은 중입니다. 중. 근데 이 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 좌우부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딱 서는 중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도는 중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뭐 중립,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뭐라 그럴까요? 회색 분자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정쩡한 모습으로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주역에서 말하는 이 중도는요, 또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중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중이에요. 시중. 여기서 말하는 중에서 시중. 때가 언제냐? 시운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중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때를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늘의 때인지, 이게 어려운 때인지,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때인지.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해서 그 시운의 때를 분별해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이게 중도지, 뭐 한쪽 끝에서 한쪽 끝,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뭐 보수니 진보니 나눠져 갖고 서로 자기의 입장 또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만 기울어져서 상대방을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다 싫어서 나는 가운데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바로 이 시.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해지시라고.
풀림의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 중정, 이 중도 또는 이 중정 가운데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서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방향을 상실하면 뭘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나쁜 가치관, 뭐 어떤 인간성도 상실하고, 어떤 정신적인 가치도 상실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중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큰 허물이라고 봐요. 허물 나왔죠? 허물 굿자. 허물. 이 허물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허물은 인색하다. 허물이 나오면 인색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색하다. 그 인색하다라는 거 허물은 뭐냐면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져야 할 바를 갖추지 못하고 그 가져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방향을 상실하는 것.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이 허물에서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나왔죠? 중을 얻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요. 득중도, 중도를 얻는 것이 정기를 하는 거야. 올바르게 가서 길하게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그걸 누가 하냐, 여기서? 지금 이효가 하는 거야, 이효가 지금 보니 백성들이 다 지금 방향을 잃고, 이 공동체가 방향을 잃고, 이 국가가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근데 왜 엉뚱한 데로 가나 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이 삼효의 이 여우와 여기에 있는 세매가, 송골매, 이 세매가 뭘 하고 있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난방.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소인 난방.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한다? 세 마리 여우를 잡는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이제 3회로 가면은 이 여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여우 얘기가 나와요. 자, 63. 음요니까 이제 6이죠. 63 부차승이라. 63 부차승이야. 지고, 질부자에 탈승자잖아. 그죠? 지고, 졌는데 또 타. 그래서 치구지야. 이를 치자, 이를 자. 그러니까 이른다 뭐예요? 아주 한쪽에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면 안 되는데 그쪽에 쉽게 말 요즘 말로 한 몰빵했다는 거야. 아주 그쪽에만 아주 정신이 팔렸다. 이를 치자. 어디에? 도자야. 구. 이 구가 뭐예요? 도적. 근데 도적이 중용에서 말하는 도적은요.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허물을 가진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을 잃은 사람이 있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갈 바를 잃은 사람.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 중용의 정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뭘로 보냐? 주역에서는 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그냥 물건 훔치는 이런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역에서의 도적은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 백성들을 어지럽히게 하고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지금 이 여우 세 마리잖아요. 여기 여우. 이 여우 세 마리가 등에 짊어졌어. 뭘 잔뜩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많은 것도 그 짊어졌다는 건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타려고 그래. 탄다는 건 뭐예요? 지위를 높이는 거예요. 지위를 높여.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은데 지위도 높이려고 그래. 누가? 소인이. 여기 삼효에 있는 여우가 가진 것도 엄청 많은데 또 타고 가려고 그래요. 지위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된다? 도적이라는 거야. 그건 도적이나 마찬가지다. 정이라도 바른게 하더라도 뭐다? 인이라. 인색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겉으로 아주 진짜 뭐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해도 뭐야? 그 사람은, 그 집단은 인색한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이낙연 씨가 이천 화재 현장에 그 조문을 갔어요. 근데 그 조문에 가서 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다. 당선자지만 나는 그냥 조문으로 온 거다. 그러면서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게 이낙연 씨의 모습이야. 이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지금 대권 후보 아니에요? 대권 그 후보로 지금 2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누렸던 것,
가지고 누렸던 것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이천 화재 현장에서 보여줬던 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통합당의 그 장제원 의원이 한마디 했죠. 그게 뭐냐? 아주 자기가 그 국회의원, 저 총리로서 뭐 보여줬던 도지사를 보여줬던 이런 어떤 정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도 본색은 지고 타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가진 거 많은데 또 타고 올라간다. 저는 그 이낙연 씨를 보면서 참 그 사람은 연기를 참 잘한다.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낙연 씨는 포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굉장히 아주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야. 아니라고. 그게 바로 이런 거야.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그 이천 화재 현장에서 그 사람의 발언이 어쩌다가 수양이 부족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 아래서 상전에서 설명은 뭐냐면 공자가 쓴 상황 아래서 부차승이 역가추하며 이 가진 것도 많은데 또 자리를 또 올린다고 하는 거는 추한 거다 이거야. 또한 추하지 않느냐. 추한 거고 자아치용이야. 내가 결국 뭐가 돼? 이제 도적이 아니라 군사가 된다는 얘기야. 군사흉자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거 그 몹쓸 짓을 하는 이제 이 한두 명의 도적이 아니라 아예 이제 떼거리로 모이는 군사처럼 되니 우수구야라. 이걸 뚜갈 탓하겠냐 이거지. 결국 내 스스로 나를 닦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또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겉으로 올바른 척해도 인색한데 이게 얼마나 추하냐 이거야.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와 같은 집단이 되면 그렇게 돼서 잘못되면 이걸 누가 탓할 거야.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얘기예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다? 육삼? 여우. 세상을 혼지럽히는, 남방하고 있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여우들이 지금 하는 짓이 그렇다 이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데 또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도적에서 나중에 군사와 같은 이런 어떤 아주 뭐라 그래요 이걸 아주 그냥 범죄 집단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효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사효는 아까 얘기했죠? 이효는 삼효를 잡고, 사효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오효가 육효를 상효를 잡는다고 그랬죠? 이 세매를. 자, 사효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어떤 정치인일 수도 있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해.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요 사효가 초효하고 응하죠. 즉, 국민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국민들에게 힘들게 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사회 문제를. 이 사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바로 사효야. 그럼 사효의 역할이 어떤 거냐? 해이무면, 붕지사부라. 그래서 이게 뭐 엄지발가락무, 엄지손가락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엄지발가락으로 보면, 엄지발가락에서 풀면, 엄지발가락은 어디에요? 우리 몸의 제일 아래잖아. 우리 몸의 제일 아래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풀려나간다.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백성의 자리에서부터 풀려나가면, 붕지사오라.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죠? 커진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온다, 이거야. 친구들이 모인다. 누구한테? 사유한테. 아니, 이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자기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엄지발가락, 그리고 사회로 보면은 그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이 정치인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이걸 풀려고 하는 어떤 대인이 있으면 이 대인한테 뭐야?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사효효사에 대해서 상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해이무는 미당이야라. 아직 위가 마땅치 않다. 위가 마땅치 못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효하고 하효를 보면 이 세 개의 효 중에 가운데 있는 효들이 있죠. 요게 이제 중이야. 그럼 중의 위치에 있으면 당위라고 해요.
당위. 그러니까 여기서 당위를 얻은 건 2호죠. 그리고 여기는 5호. 5호는 여기 학교에서 중, 상교에서 중에 있기 때문에 당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얘기해요. 주역에서 말하는 중의 위치에 있다. 중.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또 위치로 보면 가운데이긴 하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 근데 아직 사효가 이 가장 그 사회의 그 구성원, 기초 구성원인 백성들,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람이기는 하나 아직 힘이 부족한 게 뭐다? 중에 위치에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효로 넘어가겠습니다. 5효. 자, 5효는 왕의 위치라고 그랬죠. 통치자예요. 자, 요 왕의 위치는 통치자의 위치야. 그 다음에 선군. 선한 정치를 베푸는 통치자예요. 자, 5. 군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군자예요. 군자는 유해하면 기란이 유부 우소이녀라. 그래서 풀리는 때가 오직 풀림이 있으면 기란이 소인에게 믿음이 있으리라. 부가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말할 때 믿을 신자 쓰지만 주역에서는 부자를 씁니다. 이 믿을 신보다 훨씬 더 커요. 소인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효가 열심히 풀고 있지만 이제 정말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선군이 나타나서 실제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더니 이 5효가 사효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풀림의 때를 이끌어내는데 그 풀림의 때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사효가 자기가 그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5효가 이 통치자가 완전히 그것을 받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 소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5효가 이제 실제로 통치를 새로운 정치를 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어떤 풀림의 때를 이끌어가는데 이 5효 효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군자유에는 군자에게 풀림이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여기 있죠. 선군. 군자에게 풀림이 있다는 것은 소인의 퇴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소야는 국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누구냐? 여기 삼효. 즉 누구예요? 여우. 즉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범죄를 이루는 각종 혐오 범죄, 성범죄, 그리고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 어떤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다? 물러나가게 된다. 누가? 예, 다음 이제 상륙. 상효를 이제 보면 상륙은 공용석준 후 고용지상 핵진이 무불리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공용석준. 여기서 공은 누구냐면 공이 세매죠. 세매를 싸서 맞췄다. 근데 이 공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5효에 있는 선군이에요. 선군. 즉 백성의 뜻을 따라서 선한 정치를 베푸는 대인. 이 선군이 이 세매 6효 상륙인 세매를 싸서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세매는 어디에 있었냐? 고용지상 가장 높은 담장 위에 있어. 그래서 높은 담장 위에 있는 세매를 싸서 했지 잡았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담에서 끌어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삼효의 여우 3마리와 이 상효의 이 세매, 이 송골매, 이 세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남방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다시 쓸게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상륙의 세매하고 삼효의 여우가. 그 여우는 2효가 잡았고, 이 세매는 5효가 잡은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왔어. 다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류 효사에 대해서 상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용석준, 이 선군이 이 세매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해패라, 그죠? 다 풀렸다, 모든 것이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자, 핵계획 시작 이 처음에는 소인들이 난방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주체들이 누구다? 여우. 그죠? 여우는 뭐예요? 가진 것도 많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즉 권력을 탐내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게 이제 여우와, 그리고 이게 삼효였었죠. 삼효였었고, 그 다음에 상륙에 뭐가 있었죠? 세매는 가장 꼭대기에 있어, 그죠? 상륙에 있었어, 그죠? 이 두 개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모든 게 다 풀렸다. 이게 다 풀리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마지막 해결책이 뭡니까? 반드시 필게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연다. 그러니까 새로운 때가 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한민국 풀림 때 해지시는 이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매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세매가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제가 실방 때 요 회에 대해서 요 삼효하고 상효가 중요하다. 그래서 삼효는 여우고 상효가 세매인데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다. 그래서 제가 요 세 마리 여우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세 명은 누가 되겠어요? 청와대가 되겠네, 그죠? 청와대. 지금 제가 다음 실방, 그러니까 언제죠? 다음 주 12일인가, 13일 날 실방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죠? 지금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또 보여요. 뭔가 또 조짐이 보이려고 해. 자, 그리고 그 여우는 또 여러 가지 여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그 새 여권의 정당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권 조직과 연계된 시민단체들도 많고, 우리 시민단체. 그죠? 그리고 여기에 부역하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도 있어요. 이 여우들에게 부역하는 어용 언론들, 그 다음에 어용 지식인들, 다 뭐야?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일베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나 또는 이런 그 극단적인 그 정치 팬덤들, 대깨문 같은 이런 극단적인 정치 팬덤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빨리 끝나야 된다, 이거. 근데 온다 이거죠. 반드시 온다. 이 해지시는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뇌수획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뇌수획계가 이루어지기, 이 뇌수획계에서 말하는 풀림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17일 향적산,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향적산 국사궁에서 대한민국 개병맞이 신명행사 또 이제 두 번째 산신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석들 해주시고요. 산신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풀림의 때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풀림의 때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과 지혜도 천지신명 하늘님으로부터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운이 오고 있고요. 그 새로운 기운이 계룡산, 향적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적산 산신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향적산 산신기도에서 많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